며느리가 저를 가정부 취급하더니 어느 날은 아예 요양원 입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집에서 나를 내쫓을 생각이었구나. 카메라는 정순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그 뒤로 며느리 지혜가 요양원 브로셔를 테이블에 던집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요. 박정수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 불을 켰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밥솥을 열고 된장국을 데우며 조용히 하루를 준비했어요. 아직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고 집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였죠. 혹시라도 며느리 윤지혜가 불편해할까 봐서였습니다. 정수는 냄비를 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새벽밥 짓는 건 일이 아니라 버릇이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이 고여 있었어요. 잠시 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잠옷 차림, 정돈된 머리,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정수는 반갑게 인사하려 했지만 지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혜는 부엌 한가운데 멈춰서더니 아무 말 없이 정순을 위아래로 쓱 훑쳤습니다. 마치 무언가 평가라도 하듯 냉랭한 시선이었어요. 정수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류가 부엌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그거 국이 좀 많이 싱거운 것 같네요. 지혜가 가볍게 던진 말투였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국을 한 숟가락 떠맛을 봤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야라고 반박할 수 없었죠. 괜히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까 봐요. 그래서 그저 미묘한 미소만 지으며 다시간 좀 볼게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보여준 그 빠른 눈짓과 얄미운 표정은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밥을 올리자마자 지혜는 냅킨 정리를 핑계 삼아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된 습관처럼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아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깊은 관심보다는 습관적인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그러게 말이다. 늙어서 잠이 없네라며 슬쩍 웃어 보였어요. 민수는 밥 몇 숟가락 뜨고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지혜와 마주치기 싫은 듯한 모습이었죠. 하준이 잠에서 깨 비몽사몽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하고 작은 목소리로 부르며 정순의 무릎에 바싹 붙었어요. 정순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하준이 일어났네. 배고프지? 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쪽에서 지혜의 시선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준과 정순이 가까이 있는 모습이 불편하다는 듯 깊은 주름을 만드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순은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식사가 끝나고도 지혜는 계속해서 정순을 관찰하듯 바라봤습니다. 정순이 움직일 때마다 눈짓, 코끝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불만을 표현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스며든 기묘한 긴장감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도 못하고 마주할 수도 없었어요. 벽지 색깔도 식탁의 나뭇결도 설거지거리도 모두 그날따라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따라 지혜 눈빛이 유난히 매섭네. 무슨 일이지? 그렇게 씻기 어려운 찝찝함이 하루의 시작과 함께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자
집안엔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이미 출근했고 하주는 학교에 갔습니다. 부엌에는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었고 거실엔 어지러운 장난감과 양말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앞치마를 매며 오늘도 또 시작이네 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큰 소리 내면 지혜가 싫어할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먼저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지혜가 거실에서 일부러 크게 한숨을 내쉬며 등장했습니다. 손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봉투를 정순 발치에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싸늘해졌어요. 지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정순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지만 정수는 애써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그 말에는 체념과 수능이 뒤섞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로 향하는데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수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조심스레 스펀지를 집어들었어요. 물이 솟구치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면서 힐끔힐끔 정순의 행동을 감시하듯 바라보는 걸 느꼈습니다. 정순은 몸을 조그맣게 움츠렸습니다. 괜히 늦게 움직였다간 무언가 또 지적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 찰나 하늘에서 별이라도 떨어진 듯 반가운 작은 손 하나가 정순의 옆구리에 닿았습니다. 귀가한 하준이었습니다. 방과 후 학습이 일찍 끝난 날이었죠. 하준은 정순에게 장갑을 내밀며 도와주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힘들지? 는 말 없이도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죠. 정순은 하준의 손등을 살며시 잡아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하준이는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그 짧은 순간 정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눈이 날카롭게 번쩍하며 두 사람을 쏘아봤습니다. 하준아, 숙제 안 해? 지혜의 말투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경고는 누구나 느낄 만큼 분명했어요. 하준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고 정수는 아이가 괜히 혼날까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설거지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고 그 소리마저 지혜의 시선 아래선 어쩐지 죄책감처럼 들렸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기대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어머니, 바닥도 좀 닦아주세요. 먼지가 많네요. 말 끝엔 고마움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딱 시키는 사람의 말투였죠. 정수는 그래 하고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며 허리가 저릿해졌지만 표정 하나 내비칠 수 없었어요. 지혜가 바로 뒤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걸 빌미로 또 뭐라 할 듯한 분위기였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지혜는 느긋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제가 할게요. 그 대신 냉장고 정리는 좀 해주실 수 있죠? 이 말은 부탁이 아닌 조건부 명령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혜는 시키기만 하고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 여겼어요. 정수는 냉장고 문을 열며 어딘가 낯선 서늘함이 몸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식구가 아니라 정말로 가정부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침부터 흐리던 날씨가 점심 무렵엔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집안 공기도 그 흐린 하늘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지혜는 갑자기 대청소 좀 해야겠네요 라고 말하며
집안 곳곳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문이 활짝 열리고 서랍이 통째로 나왔습니다. 소파 쿠션도 마루 바닥에 던져졌고 아이 장난감 상자까지 엎어져 방 안이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했어요. 정수는 멈춰선 채 한참이나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팔짱을 낀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싹 정리해야겠어요. 그 말투엔 이유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집의 자빌 담당은 당신이라고 못 박는 듯한 말투였어요. 정수는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숙이자 허리가 뻐근하게 당겼고 무릎도 욱신거렸죠. 하지만 지혜의 시선이 뒤에서 깊게 꽂히는 걸 느끼자 아픈 기색 하나 내비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지혜는 그걸 또 꼬투리로 삼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바닥을 닦던 정수는 거실 쪽에서 지혜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걸 느꼈습니다. 지혜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거긴 아직 안 닦였어요. 그 말에 정수는 머뭇거림 없이 다시 걸레를 올렸습니다. 지혜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태도는 집안의 주인과 사용인을 구분하듯 뚜렷했습니다. 정순의 손등엔 어느새 붉은 자국이 잡히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혜의 지시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라, 장판 밑을 들어라, 욕실 타일 틈을 솔로 문질러라. 그 요구는 끝을 알 수 없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손을 놀렸습니다. 그녀는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던 시절, 힘든 노동도 많았지만 남 눈치 보는 노동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육체보다 마음이 더 고단했습니다.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집안의 난장판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눈빛으로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는 한숨을 내쉰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그 뒤통수를 바라보며 미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돕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돕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습니다. 그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보였어요. 정수는 잠시 멈춰선 채 걸레를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정순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다리 힘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실망스럽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묵힌 서름인지 새로운 분노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준이 조심스레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놀란 듯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빨개진 손등, 구부정한 허리를 본 하준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아이는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둘 사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더 이상 감정적인 끈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수는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시선,
태도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더는 식구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점심 무렵 집안이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 정수는 거실을 정리하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허리가 뻐근했지만 앉아 쉬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혜가 언제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 뭔가 또 지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정수는 떨어진 쿠션을 주워들고 테이블 위 먼지를 털어내려 할 때 이상한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볼 수 없던 낯선 서류였죠. 테이블 한가운데 마치 일부러 눈에 보이게 놓여 있는 듯한 위치였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프리미엄 요양원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문서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깨끗한 시설, 입소 절차, 보호자 동의, 그러다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었는데 이미 민수의 이름이 적힌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적히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 손길이 느껴졌어요. 정수는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설마라는 짧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문서 맨 아래를 살폈습니다. 입소 선예약 상담 완료 윤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전날 지혜의 냉랭했던 시선, 무심한 명령, 하준 앞에서 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겹쳐 떠올랐습니다. 정순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종이를 천천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벽 뒤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일정과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아직 말씀 못 드렸고요. 네, 날짜는 그 주로 맞춰주세요. 자리만 확보되면 돼요. 지혜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확고했습니다. 정수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몸속 어디선가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받아들이고 넘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어요. 얼마 후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찾다가 테이블에서 떨어진 브로셔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야? 하준이 묻기도 전에 지혜가 다급히 걸어와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하준아, 이건 어른들이 볼 서류야. 방에 들어가서 놀아. 지혜의 말투는 평소보다 한층 빨랐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하준은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듯 혼란스러운 얼굴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정수는 하준이 괜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지혜는 서류를 양손으로 움켜쥔 채 잠시 정순을 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지만 어디선가 발각된 사람의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태연한 얼굴로 돌아서며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망치듯 행동을 바꿨지만 이미 모든 것은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정수는 그런 지혜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줄기 결심이 자라나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바깥과 달리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뻐근하게 조여왔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 젊은 시절 힘겹게 아이를 키워낸 흔적들. 그 한 장 한 장에는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의 아내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민수조차 그 사실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노후였을까?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확고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도 준비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어요. 부엌으로 나가 조용히 물을 데우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때 지혜가 방에서 나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혜의 표정은 늘 그렇듯 아무렇지 않은 척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어제 들킨 서류의 흔적처럼 불편함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금세 원래의 무심하고 날 선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설거지랑 빨래는 좀 빨리 해주세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었고 거의 지시였어요. 정수는 지혜를 바라보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단 세 글자였지만 그 말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수능인지 체념인지 혹은 폭풍 전의 고요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하준이 그때 잠에서 깨 거실로 터덜터덜 걸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끌며 부스스한 얼굴로 정순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에 정순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혜의 눈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하준이 정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듯 했어요. 지혜는 부드러운 척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준아, 오늘은 엄마가 학교 데려다 줄게. 할머니는 바쁘셔. 하지만 그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와 정순 사이의 거리를 벌리려는 계산이었죠. 하준은 이해하지 못한 듯 근데 할머니랑 있으면 좋은데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표정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곧 차갑게 굳었습니다. 지혜는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는 곧 요양원에 가실 수도 있어. 그 말은 무심하게 던졌지만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들리게 말한 말투였어요. 그 순간 정순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하준은 눈이 크게 흔들리며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엔 혼란과 걱정, 두려움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진짜가? 그 한마디는 정순의 마음을 산산이 흔들었습니다. 정순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하준아. 그런 거 없어. 하지만 그 말도 다 끝나기 전에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은 모르지. 할머니가 힘드시잖아. 말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잔혹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가 보인 냉정함 중 가장 날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듣고 있는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하주는 그 말을 듣고 금세 울음을 참는 표정을 지으며 정순에게 더 꽉 안겼습니다. 정순은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손으로 감싸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치솟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름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손주의 마음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혜는 뒤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좀 생각하셔야죠. 서로 편하려면. 그 말에 정수는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힐 정도로 깊고 묵직한 결심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수가 이 장면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제대로 말도 못하고 지혜 눈치만 보며 얼버무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떠오르자 더욱더 허탈했습니다. 정수는 하준을 꼭 안아주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은 절대 무너지지 말자. 그날 이후 정순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더 단단해졌고 말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선을 넘었다는 걸 명확히 확인한 순간이었고 정수는 그저 당하고 사는 사람에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에 조용한 정막이 내려앉을 때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 작은 전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마치 하루를 버티고 남은 정순의 마음 같았습니다. 고단하고 무거웠지만 그래도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거실 쪽에서 낮게 속삭이는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지혜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바로 뒤에서 들리는 지혜의 목소리는 억눌린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저는요, 이 집 살림에 지쳐요. 어머니까지 챙기려면 정말 고되다고요. 지혜의 말은 마치 자신이 큰 희생이라도 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약했습니다. 지혜야,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민수의 말을 거칠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면 서로 편해야죠. 어머니는 이제 몸도 약해지셨고 솔직히 요양원 생각해야 한다니까? 그 말은 정순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뻔뻔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더 서글픈 건 민수가 그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이어서 민수의 한숨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애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자.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지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듯 보여도 사실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회피였습니다. 기댈 수 없는 남편, 믿음이 생기지 않는 아들 정순의 가슴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꽝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힘이 아니었습니다. 타협도 이해도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민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표정으로 숨을 길게 내쉬고 있었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엔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부엌 문틈 사이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의젓하고 믿음직했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는 약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하준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작은 두 발이 조용히 거실로 다가왔고 하준은 민수 옆에 서서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 올려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은 안쓰러우면서도 무너져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 있던 기대가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가족을 보호할 힘이 없었습니다. 지혜에게 맞서지 못하는 약한 남편이자 어머니를 지켜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싱크대를 정리하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손바닥은 차갑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느낌이었어요. 오래 참아왔던 감정과 소리 없이 쌓여온 상처들이 하나로 모여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민수의 깊은 한숨이 다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더 이상 정순에게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심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동기였어요. 정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겠구나. 그 말은 한밤중의 다짐이 아니라 다가오는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정수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혹시라도 지혜나 민수가 깰까봐 발끝으로만 이동하며 방문을 살며시 닫았어요. 손잡이를 놓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묵직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흐름을 바꿀 결단이라는 걸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손등을 스쳤고 정수는 작은 숨을 내쉬며 골목길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속에 오래 묵혀있던 감정들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서운함, 분노, 상처, 배신감 그리고 마지막엔 오래 묵혀둔 결심이라는 단단한 돌덩이가 남았습니다. 발 아래서 자갈이 사각거리고 새벽 첫 버스가 멀리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억눌러온 삶과 이별하는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조금 더 빨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향하는 곳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의 공간이었어요. 친구이자 삶의 가장 긴 시간 동안 곁을 지켜준 사람 송 여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20여 분을 이동한 뒤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송 여사 부동산 사무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내부에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정수는 손끝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친 송 여사가 놀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정순 씨? 이 새벽에 웬일이야? 걱정과 반가움이 동시에 묻어난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무거운 가방을 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이야기 좀 해야겠어. 송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넓게 열어 정순을 들였습니다. 따뜻한 전기난로 바람이 정순의 차가운 손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송 여사는 급히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정수는 뜨거운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송 여사는 기다려주는 성격이었기에 억지로 묻지 않았어요. 그러다 정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쌓여온 고통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송 여사는 눈을 크게 뜨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단번에 이해했죠. 정수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의 땅, 건물 임대 계약서, 예금 통장 사본, 오래된 등기 문서들, 송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혼자 다 관리한 거야? 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혹시라도 애들 힘들까 봐서 그냥 나중에 천천히 나눠주려고 했는데 말끝이 흐려졌고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송 여사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나눌 게 아니라 지킬 때야. 송 여사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예 이전하고, 이건 임대료 통로 바꾸고, 이건 등기 정리해야겠네.
전문적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든든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여겼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송 여사의 손동작은 정확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 너무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해. 이제부터는 당하고만 살면 안 돼. 잠시 후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필요했어. 나 혼자선 못해. 그 말에 송 여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정순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평생 남 도와준 사람이 이제 자기 좀 지키겠다는데 내가 옆에서 안 서주면 누가 서겠어. 그 말은 정순의 굳어있던 눈가를 살짝 적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던 순간들 속에서 이렇게 등 뒤에 서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그 시간 집에서 정순이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정순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마음은 더 차분해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반격이 시작되는 거다. 송 여사의 사무실에는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에 따뜻한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깥은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남아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서류와 잉크 냄새가 섞인 안정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두꺼운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얹는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모았던 돈, 작은 상가를 하나둘 마련하며 버텼던 세월들, 그 모든 인생의 무게가 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등기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재개발 예정지 관련 문서, 예금 통장 사본, 그리고 오래된 감고 열쇠까지 들어 있었어요. 송 여사는 서류 하나를 집어들고 놀란 눈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 씨, 이게 다 진짜야? 목소리에는 놀람과 동시에 깊은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 그냥 나 혼자 조금씩 모았어.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송 여사는 빠르게 서류를 훑어보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종류별로 가지런히 나뉘어 쌓여갔습니다. 이 땅은 재개발 들어가면 최소 몇 배는 뛰겠네. 이 건물 임대료도 꽤 되고. 송 여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정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웠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송 여사는 서류를 정리하던 중 중요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정순 씨, 이건 바로 명의를 옮기는 게 좋겠어. 지금 상황이면 위험해.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애들한테 줄 생각도 없고 지혜한테 줄 마음은 더더욱 없어. 그 말투는 차갑지도 분노에 차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백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정리가 끝났다는 듯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살아온 세월 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지혜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집 소유권 관련 서류였습니다. 지혜가 가장 자기 것처럼 행동하던 그 집. 사실 그 집이 이미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정수는
스스로도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혜는 저 집이 민수 명의인 줄 알고 있어. 그러니 저렇게 당당하지. 송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호장치를 만들어야지. 나중에라도 지혜 손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정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송 여사는 진중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순 씨, 혹시라도 마음 약해져서 멈추지는 않겠지?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로서 정순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건네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정순은 잠시 숨을 들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지. 하지만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할 때야. 그 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마음대로 자신을 버린 존재처럼 취급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 끝났음을 스스로 선언하는 듯한 말이었어요. 정수는 서류가 정리된 두꺼운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의 지난 삶의 한 장을 덮는 듯한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서 정순의 얼굴엔 부드러운 주름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 주름들은 슬픔과 고난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싸움 없이 버텨온 인내가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내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인내로 변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침부터 안 보이시네요. 연락 좀 주세요.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송 여사는 화면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찾네. 하지만 정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혜의 문자 하나로 흔들릴 마음은 이미 없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한다. 정순이 집에 돌아온 건 아침도 점심도 아닌 애매한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던 방 안에 들어온 듯한 기운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고개를 들자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지혜가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정순을 바라보는 표정은 다정함도 존중도 없이 단 하나 불편함이었습니다. 정순은 외투를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혜가 어떤 말을 준비했는지 이미 눈빛에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아무 인사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하루 종일 어디 다녀오셨어요? 말 자체는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목소리엔 따져 묻는 듯한 억눌린 공격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침착하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좀 볼 일이 있었어. 아주 단순한 대답이었음에도 지혜는 빠르게 표정을 굳혔어요. 마치 허락 없이 나가도 되는 사람이냐를 묻는 듯한 기류였죠.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쓱 밀어 정순 쪽으로 다가오게 했습니다. 지혜는 계산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양원 있잖아요. 상담 다 끝났어요. 그 말은 이미 결정을 마쳤다는 듯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시선만 천천히 서류로 옮겼습니다. 서류 위에는 요양원 로고와 함께 입소 사전 동의서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하신 거 저도 알아요. 저희도 살림이 있고요. 서로 편하려면 이런 결정이 필요한 거죠. 겉으론 배려하는 척했지만 그 말엔 전혀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였어요. 민수는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강한 의견도 주도권도 없었습니다. 그저 갈등을 피하려는 무기력함만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답답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좀 더 하지만 지혜는 그의 말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어머니도 편하셔야 하고 우리도 편해야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무력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방 안에서 하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듯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준의 눈이 정순과 마주하자 아이는 천천히 정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이를 붙잡으며 말했다. 하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 얘기 중이야. 하준은 억울한 듯 정순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마음 한가운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더는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었죠. 지혜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자리도 나고 조건도 맞고 이런 기회 자주 없어요. 그 말은 분명 톤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냉정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졌다고 확신한 듯 살짝 여유 있는 표정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승리의 순간으로 여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지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상대의 얼굴을 관찰하는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지혜는 그 정적이 오히려 불편한지 눈을 깜빡이며 표정을 고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정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자. 그 말에는 부드러움도 분노도 아닌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바라는 거니? 지혜는 단 1초의 흔들림 없이 말했다. 네. 그래야 우리 모두 편해요. 그 순간 공기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정순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막 자신이 자기 인생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요. 지혜의 단호한 네. 그래야 우리 모두 편해요. 라는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자 거실은 숨조차 들이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온기는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 했던 마음, 아들을 믿어보려 했던 기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어두었던 희미한 애정들이었어요. 모두 그 자리에서 조용히 꺼져갔습니다. 대신 어떤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고 정수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의자에 단단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으로 손을 뻗고 조용히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혜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설마 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이라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단 한 번도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지혜 앞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정수는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혀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게 뭔지 한번 봐라. 평소처럼 허리가 굽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조용히 모든 걸 지켜보던 집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지혜는 무심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집 등기부등본이 올라와 있었고 소유자 이름에는 낯익지만 믿기 싫은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박정순. 지혜는 급하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땅 등기, 건물 임대 계약 관계, 은행 예금 내역 손끝이 떨렸는지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지고 목이 말라 침을 삼키는 소리가 거실에 울릴 정도였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하지만 문장 끝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정수는 천천히 등을 펴고 지혜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이 누구 건지 이제 알겠지.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곧 권력 구조의 뒤집힘을 의미했습니다. 지혜가 그동안 당연시했던 모든 선택 집안일을 떠넘기고 말을 지시하듯 하고 요양원 계획을 세우고 가족을 조종하려 했던 모든 행동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떨며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듯이요. 하지만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그저 서류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흔들리는 며느리를 보며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말한 그 요양원? 필요 없으니까 잊어라. 목소리는 차갑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평온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혜는 급하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어머니 편하실까봐 하지만 그 말조차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변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진심이라고 하기엔 이미 들킨 속내가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서 나왔던 하준이 조심스럽게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할머니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달라 보였습니다. 하준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정순의 마음을 잠시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조차 결심을 흐리게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 앞에서 더 당당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나를 버리려 했지만 나는 나를 지킬 거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은 조용히 말했지만 거실 전체에 울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지혜는 완전히 굳어버린 표정으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이 짧은 숨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원래부터 나였다. 그 말과 함께 정수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아가는 강하고 우아한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지혜는 빈 테이블 앞에서 아직 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은 채 말 그대로 붕괴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지혜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절대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수는 현관문을 천천히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햇볕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골목길 위에서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리려던 사람들 곁에서 사느니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정순의 표정은
오랜 세월 버티며 굳어있던 주름 속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미묘한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집안에 남은 지혜는 정순이 놓고 간 서류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걸 쥐고 있던 사람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문이 닫히며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지혜의 표정은 완전히 붕괴된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다시 정순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넘어지는 대신 일어서는 사람, 강요받는 대신 선택하는 사람, 정수는 그렇게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 몫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